자,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이 수업은 소방생활영어 특히 특채인 거 아시죠? 특채라서 소방생활영어랑 일상생활영어랑 문법이랑 요렇게 이제 보통 수업을 해요. 그리고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4시간짜리 수업이니까 처음에 2시간은 소방생활영어에 집중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은 일상생활영어 1시간, 그 다음에 문법 1시간 요렇게 진행이 돼요. 근데 여기 자격증 다 있으시죠? 예, 다 있으시죠? 예, 혹시 마산대. 예, 예. 워낙 앞에 기수에 많아가지고 마산대 학생들이. 자, 볼게요. 그럼 요거 한번 볼까요? 이거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생활영어 이러면은 크게 2종류로 나누잖아요. 소방생활영어랑 일상생활영어랑. 그런데 일상생활영어는 실제로 회화에서 많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별로 되어 있는 걸 일상생활영어라고 하고요. 소방생활영어는 우리가 흔히 이제 긴급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죠. 그래서 구급이나 구조나 화재가 났을 때 그거를 신고부터 시작을 해서 현장에 도착했을 때까지 그 상황을 전부 다 얘기하는 걸 이제 소방생활영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로 가실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현장에 투입될 수도 있고 또 사실 또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거나 현장에 또 가는 상황이거나 어쨌든 그걸 모두 다 소방생활영어를 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소방생활영어의 경우에는 신고부터 시작을 해서 현장까지 모두 다 아우르는 그 범위에 모든 생활영어를 얘기해요. 소방생활영어를. 여기 보시면 일단 여러분 제일 먼저 이제 화재가 있거든요. 화재. 오른쪽 먼저 볼게요. 화재, 구조, 재난사고, 구급 요렇게 볼 거예요. 크게 파트로 나누면 이제 4파트로 나누어요. 소방생활영어입니다. 소방생활영어에서는 크게 4파트로 나누고요. 화재, 구조, 재난, 구급 요렇게 나누어요. 근데 화재의 경우는 테마가 7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에 불이 났을 때, 주택에나 아니면은 거기 보시면 밑에서 건물이나 상가에 불이 났을 때, 또는 산불, 또 차량, 외국인 노동자 기숙사, 공장 요 정도 되는데 요거를 우리가 웬만하면 이제 상황별로 다 볼 거예요. 예, 상황별로. 그래서 오늘은 이제 화재 첫 시간이 되겠죠. 화재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다음 구조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현장에 갑니다. 그렇죠? 그럼 구조에 대한 어떤 현장부터 신고까지 다 해결해야 되는데 차량 그다음 물난리가 났을 때 그죠? 그 다음에 산에서 어떤 산에 가다가 다리가 부러지거나, 추락했다거나, 이런 상황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래서 산에서 일어나는 일. 그 다음 건설 현장. 그리고 문이 닫혔을 경우 있죠. 방의 문은 괜찮지만, 예를 들어서 다 이렇게 냉장고나 이런 사고도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냉장고까지는 안 보지만, 어쨌든 문이 닫혔을 때의 상황. 그 다음 엘리베이터, 그리고 공장. 요렇게 볼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만약에 여러분 요거를 가지고 계셨다가 나중에 소방생활영어가 모두 8주 동안 끝나고 나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그래서 여러분 보통 소방생활영어는 어렵진 않아요. 다만 여러분들이 자 제가 예를 들어서 화재의 아파트에 자주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그러면 바로바로 탁탁탁탁 나와야 돼요. 그래서 계속 수업 시간에 제가 물어볼 거거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거의 외우는 걸로 하다시피 하셔야 돼요. 파트가 범위가 되게 넓지도 않고 깊지도 않아요. 다만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것들은 웬만하면 외워주시면 거의 시험 잘 칠 수 있어요. 대신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소방생활영어는 쉽고 외우기만 하면 해결 다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항상 일상생활영어랑 문법에서 이제 어긋나는 거죠. 점수가 안 나오는 부분이 그 부분이기도 해요. 일상생활영어는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은 소방생활영어는 수업을 해보면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첫 시간이니까 문제지가 없는데 다음에는 제가 문제를 시험 치거든요. 예, 보통 앞부분에 이제 리뷰를 좀 할 거예요. 리뷰 테스트를. 그래서 물론 구두로도 하겠으나 써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간단하게 괄호 시험이 있어요. 다음 주에 리뷰로. 그래서 리뷰 테스트를 하고 나면은 대체로 내가 아는 거 모르는 게 확실하게 딱 구별이 되거든요. 근데 일상생활영어가 문제예요. 일상생활영어는 뭐가 문제냐면은 범위가 일단 무지 넓어요. 그래서 소방생활영어는 소방생활영어만 해. 지금 여기 파트에 딱 되어 있는 거 있죠. 이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어떤 부분이 뭐가 중요하고 이런 단어들이 쫙 나오면은 그거는 이제 성공이에요. 근데 일상생활영어는 이렇게 만들 수도 없을 뿐더러 자, 소방특채, 소방공채, 경찰, 공무원, 일반 행정직 있잖아요. 공무원, 거기에 편입까지 일상생활영어는 다 비슷비슷해요. 문제가.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넓겠죠. 여러분 나중에 가보시면 시중에 가보시면 그래서 생활영어 책이 이만해요. 그런데 거기서 다 나오느냐? 거기서 한두 문제 정도 나와요.
소방생활용어도 거의 한 많아봐야 자, 나머지 다 20문제 중에 나머지는 거의 소방생활용어고요. 그 중에서 한 5개 정도? 5개의 이제 문법하고 일상생활용어랑 소방용어랑 15개 정도 나오고요. 그 중에 15개 중에서 문법도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많아봐야 5개. 그리고 적으면은 2문제, 3문제 나올 때도 많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특채의 경우에는 공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 제가 지금 범위를 딱 몇 개 나와요. 이렇게 안 돼요. 다른 특정 영역, 예를 들어서 일반 행정직 계고는 독해는 10개 나오고 나머지 10개 중에 문법은 많아봐야 4개.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렇게 확실하게 딱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데 소방 특채 같은 경우에는 공개가 전혀 되지 않아서 사람들의 기억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어요. 학생들의 기억에 따라서. 그래서 보건 문제가 많지 소방 특채 문제는 우리가 찾아볼 수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근데 범위는 똑같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만 잘 외우시면 자료에 있는 것만 잘 외우시면요. 얼추 해결이 돼요. 근데 일상생활용어는 그게 안 돼서 제가 조금씩 하는데 범위가 워낙 넓기 때문에 얘는 소방생활영어와는 달리 시험도 보통 기출문제 있죠. 그런 걸 많이 풀어볼 수밖에 없고 기출에 나왔던 게 앞으로 또 나온다는 보장이 있거든요. 예, 기출에 나왔던 거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기출문제 위주로 많이 볼 수밖에 없어요. 표현 자체가 워낙 넓어서. 그래서 소방생활용어의 경우에는요. 무턱대고 다 외우기보다는 요런 게 나왔으니까 특정한 것들이 있죠. 자주 나왔던 거, 많이 봤던 거 요런 것들을 한꺼번에 외우지 말고 그냥 8주 동안 또는 아니면 앞으로 그러니까 공부하시면서 쭉 천천히 외우세요. 여러 번 옆에 두고 계속 하루에 뭐 5분, 하루에 10분 요런 식으로 계속 옆에 두고 외우시는 게 공부를 이게 좀 일상생활을 잘하는 비결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문법은 문제가 되는데 문법은 여러분 제가 일단 자료는 준비했는데 하루에 1시간씩 해서 우리가 8주 동안 하게 되면 대략 8시간 정도 돼요. 근데 소방특채의 문법이 되게 어려운 거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나오는 파트가 따로 있기는 해요. 하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문법이 워낙 범위가 넓잖아요. 그래서 남들 하는 만큼은 조금씩은 다 다뤄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시험 문제가 쉽기는 하나 범위가 이렇게 막 굉장히 좁고 이렇지 않아가지고 예를 들어 일반 행정직이나 경찰직 같은 경우에는 챕터가 20개로 본다면 소방 이 특채의 경우에는 한 10개의 범위에서 이렇게 대략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10개의 범위를 제가 1시간에 하나씩만 하더라도 시간이 모자라죠. 그래서 제가 중요한 것만 딱딱 이렇게 해서 요런 거 잘 나와요, 요런 거 잘 나와요 이렇게 얘기를 할 테니까 혹시나 문법을 보고 모르시겠거든 저한테 물어보시던지 아니면 따로 문법은 좀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